90쪽에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 이거를 이제 오메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 근데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예, 뭐 전기적인 압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압이 크면 물의 흐름이 더 뭔가 빨라지고요. 뭐 이건 지금 수압으로 표현했는데, 수압이 크면은 더 빨리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전압이 크면 전류도 더 많이 흘러요. 전류가 많이 흐르려면 전압이 크면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전압의 단위는 볼트라고 하는 걸 쓰고, 뭐 보통 이제 1.5V 건전지 이런 거 쓰죠. 1.5V 건전지 이런 거 쓰는데, 전압이 크면은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해줘. 근데 전지를 연결할 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교대로 연결하면 우리가 직렬로 연결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건전지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죠. 이런 식으로 교대로 연결하게 되면은 이게 얘가 1.5V, 얘가 1.5V면 합쳐서 3V의 전압이 생깁니다. 밀어주는 힘이 커져요. 직렬로 연결하면은 전압이 커집니다. 그거를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의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수위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수위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에서 떨어뜨리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높아지는 거죠. 1.5V, 1.5V 두 개 직렬 연결하면 3V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지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전지 1개, 2개, 3개, 이렇게 4개, 5개 연결할 때마다 점점 전체 전압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리모컨이나 이런 거 보면 뒤에 연결하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보시면은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연결돼 있어요. 여기가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5 더해서 이거 3V짜리 전압이 필요한 그런 전기 기구야, 얘는. 자, 아무튼 전지는 직렬 연결할수록 전압이 커지는 거고요. 근데 사용 시간은 건전지를 여러 개 연결했지만 한꺼번에 많은 전압을 쓰기 때문에 하나 사용했을 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지가 직렬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체 전압은 늘어나고 사용 시간은 변화가 없는 거죠. 사용 시간까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병렬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높이야. 하나 연결했을 때랑 이 높이가 똑같아. 병렬 연결했을 때는. 근데 병렬 연결은 이렇게 쓰는 거죠. 플러스끼리 연결하고 마이너스끼리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플러스끼리 연결하고 마이너스끼리 연결하고. 그런 거는 병렬 연결인데, 이러면 전압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전압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지금 보시면 양동이가 얘는 요만한 게 2개고 얘는 이제 더 큰 게 2개잖아. 하나잖아. 그러니까 양이 늘어나, 양. 그러니까 전지를 병렬 연결하게 되면 전압은 전지 개수가 늘어나서 전압은 똑같은데 전체적인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랫동안 써요. 오랫동안. 전지는 병렬 연결하면 오랫동안 쓴다. 그 대신에 전압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하여튼 전압은 뭐냐면 이제 밀어주는 힘이다. 전류를 밀어주는 힘이다.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전류랑 전압하의 관계랑 그 다음에 저항하고의 관계, 그거 알아보는 거고, 전류계나 전압계를 연결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데, 잠깐만요. 전류하고 전압하고의 관계. 전압을 늘리면 밀어주는 힘이 세니까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흐르는 거죠, 그렇죠? 이거 비례 관계 있다라는 거죠. 예, 전압하고 전류는 비례 관계 있습니다. 이거를 오음의 법칙이라고 해요. 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법칙입니다. 예,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의 세기도 전류의 흐름도 많아진다. 그 다음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전기 저항이라고 합니다. 전기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 원래 이 도선을 따라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 가야 되는데 뭐 텅텅 비어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에 원자 핵들이 있어. 원자 핵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지나가는데 방해하는 게 있다고. 그런 방해하는 거를 저항이라고 하고, 저항이 원래 정의가 그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야. 그러면은 저항이 크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겠어요, 적게 흐르겠어요? 많이 적게요. 적게 흐르겠죠. 저항이 크면은 당연히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니까 저항이 크면은 전류가 적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게 전류를 우리가 I라는 약자를 사용해요. 전류는 이런 거는 비례한다라는 뜻인데 반비례는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내주면 이게 반비례죠. 반비례. 예, 저항분의 1에 비례한다. 예, 반비례한다는 거죠. 저항에 반비례한다. 근데 전압은, 전류는 아까 전에 전압에는 어떻다고 했죠? 전압에는 전압은 비례하는 거예요. 이거를 합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는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반비례하면 저항을 분모로 넣어주시면 전체 값이, 저항이 커졌을 때 전체 값이 줄어드니까 반비례 관계지. 전압에는 비례한다. I는 R분의 V. 이해 가세요? 예. 요게 오음의 법칙이에요. 요게. 예. 요거 두 개 합쳐서 요게 오음의 법칙이에요. 오음의 법칙. I는 R분의 V. I는 R분의 V.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이거 외워야 됩니다. 얘는 꼭 외우시고, 이거를 외워야지 식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것들도 막 할 수가 있기 때문에 I는 R분의 V.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전류랑 전압하고의 관계. 근데 이거로 외워도 되고, 근데 I는 R분의 V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편하게 말하는 게 양쪽에, 일단 I는 R분의 V가 맞습니다. 양쪽에 R을 곱하면, 이렇게 양쪽에 R을 곱하면 이렇게 없어질 거 아니야, 그쵸? 약분돼서 없어질 거 아니야? V는 뭐가 돼요? IR이 돼요. 근데 여기 곱셈기호 생략된 거 알죠, 그쵸? 그 V는 IR이라고 외우는 거죠. I는 R분의 V라고 외워도 되는데 V는 IR이라고 외웁니다. V는 IR. 요 식이랑 요 식이랑 원래는 똑같은 거야. V는 IR 외우시면 되고, 전류랑 전압하고 관계. 저항이 일정할 때, 저항 얘가 일정할 때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어떤 거야? 커지는 거죠. 그쵸? 비례 관계죠, 비례 관계.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고, 이건 이제 수학을 좀 더 잘 아시면 좋은데, 이쪽 전류가 y 값에 해당해. 그럼 I는 지금 R분의 V인데, 뭐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써도 되는데, R분의 1이 뭐가 돼, 이게? Y는 AX 그래프에서 A가 기울기인데, 여기 R분의 1이 뭐야, R분의 1이? 기울기에 해당하죠? 이렇게 수학적으로 물어볼 때도 있어서 그냥 뭐 알아두시기만 하면 되고, 전류와 저항하고의 관계는 아까 뭐라 했지? I는 R분의 V잖아요.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I는 R분의 V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전압하고 저항하고 관계는 V는 IR이잖아요. 전류가 일정하다면 R하고 V는 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전류가 일정하다면 R하고 V는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V는 IR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V는 IR 이용해서 풀 건데, 막상 또 문제를 풀려면 또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연습을 하면은 또 금방 되기 때문에 연습을 여러 번 하시면 돼요. 자, 전압계와 전류계 사용하는 법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실험을 하려면 전압 전류계를 써서 이제 측정해야 되잖아. 네, 봐봐요. 네. 자, 원래 전압계랑 전류계는 측정하려고 달아놓은 거야. 근데 우리는 원래는 이뤄낸 거지. 여기 지금 니크롬선이 있고, 뭐 스위치도 있긴 하네. 스위치도 있긴 하고, 건전지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요 상태네, 요 상태네. 이런 회로에 전압을 측정하고 전류를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류는 정의가 뭐냐면 시간당 이 도선 단면을 지나는 전하의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 도선의 한 단면을 막 전류가 지나갔을 때 그 전류의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측정하려면 얘를 여기 끊어서 요 사이에다가 전류계 넣어야 돼.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 연결하는 거예요. 회로에 직렬 연결해 주셔야 돼요.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압은 여기랑 여기 사이에 그 밀어주는 힘 차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힘 차이를. 전압은 병렬 연결해 줘야 돼. 전압계는 병렬 연결해 주셔야 되고, 이게 병렬 연결입니다. 이게 요게 직렬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전압계 전류계에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가 있어요. 요 빨간 애가 플러스 단자야. 나머지 까만 애는 마이너스 단자예요. 플러스 단자예요. 자, 플러스 단자 쭉 따라가면 전지에 플러스에 연결돼야 돼. 이 방향이 있어요. 이 방향이 틀리면은 이 눈금이 바늘이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에, 마이너스 단자 쭉 가시면은 마이너스 극에 연결돼야 돼. 전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단자는 쭉 따라가시면 플러스 극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돼야 돼. 자, 그래서 잘 봐봐. 요게 전압계는 지금 플러스 단자 이렇게, 마이너스 단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아실까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전압계 전류계에 0점 조절나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가 0점 조절나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연결 안 했을 때 바늘이 0을 가리키고 있어야 돼. 하여튼 그거 돌리면 돌아갑니다. 그걸로 0점을 조절한다. 전류계와 전압계의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 쪽에, 마이너스 단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 쪽에 연결한다. 전류계와 전압계의 마이너스 단자는 그 단자를 연결하여 측정할 때 최대값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큰 값의 단자부터 차례대로 연결한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조금만 이따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전류계와 전압계 눈금판에서 전류계와 전압계를 연결한 마이너스 단자에 해당하는 눈금입니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 자, 조금만 이따가 이거 먼저 하고 할게요. 자, 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뭐라고? 전압이라고 하고요. 단위는 볼트, 이제 V라고 쓰고 읽을 때는 볼트라고 읽으시면 돼요. 1볼트, 2볼트 이렇게 볼트라고 읽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전기 저항이라고 해도 되고, 단위는 옴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렇게 써요, 이게. 옴. 뭐 이게 알파와 오메가에서 그 오메가를 뜻하는 옴이야, 옴. 근데 이 사람 이름이 옴이야. 이거를 옴의 법칙이잖아, 옴의 법칙. 그래서 자기 이름이랑 가장 비슷한 문자를 찾아서 쓰는 거예요. 옴이라고.
그 다음에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에 비례를 하죠. 이거를 옴의 법칙이다라고. 옴의 법칙. 자, 아직 넘기지 말아 주세요. 자료 더하기에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뭐 모르는 거 알아내는 거야. 지금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전류 증가하긴 하는데, 잘 봐라. 요점에서 이 니크롬선의 저항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 니크롬선이라고 하는 뭐 원래 저항인 애야. 좀 전류 흐름을 방해해서 열선으로 많이 쓰는 애야. 니크롬선이라고.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은 V는 IR을 쓰는 거야. 그냥 무작정 쓰는 거야. 일단 V는 IR. 이게 이렇게 따라서 쓰세요. V는 IR. 근데 요 점에서의 V를 읽어보세요. V가 얼마예요? 4.5V죠? V에다가 4.5 쓰시고, I가 전류다. 전류 얼마인 것 같아요? 0.4 같은데. 0.4? I가 0.4 곱하기 R. 이거 계산하면 R이 구해지는 거예요. 구해지는 겁니다. 지금 뭐 구하면 나누면 되고, 근데 요거를 계산하면 얘 저항을 알고 싶어. V는 IR인데 V가 6V고 I가 0.3 암페어야. 그럼 R 이렇게 해서 R 구하면 되는 거예요. V는 IR로 계산하면 돼요. 이런 걸 자꾸 해가지고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저항만 비교할 거면, 잘 봐라. 이게 같은 전압에서 누가 뭐 A, B라고 합시다. 누가 전류가 많이 흐르죠? 같은 전압에서 전류가 누가 많이 흐르지? 전류가 누가 많이 흘러요? A요. A가 많이 흐르죠. 그러면 저항은 누가 크겠어요? B요. B가 저항이 큰 거야. 이해 가나? 전압이 같을 때 전류가 조금 흐르는 애가 저항이 큰 거야. 알겠어요? 이거 말뜻 알겠어요? 전압이 같을 때 전류가 조금 흐르는 애가 저항이 큰 거야. 맞아요? 그런 겁니다. 전류가 같을 때, 지금 저항은, 정리해보면 이렇죠. 저항은 보통 R이라고 표현합니다. RA랑 RB가 있으면 누가 커요 지금? RB가 크죠? RB가 큽니다. B가 큽니다. B가. 저항은 B가 커요. 근데 니크롬선에 얘가 짧은 니크롬선이고, 근데 얘가 무슨 니크롬선이지 지금? A가 짧은 니크롬선이고, B가 뭐야? 긴 니크롬선이야. 그러니까 니크롬이라는 재질은 똑같은데 길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게 저항이 더 큰 거예요? 짧은 게 저항이 큰 거예요? 긴 거요. 긴 게 저항이 큰 거예요. 긴 게. 이게 길면, 저항이 길면 전자가 지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짧으면은 빨리빨리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저항은 길수록 커지는 거예요. 근데 저항이 크면은 전류는 적게 흐르는 거고. 알겠습니까? 일단은 니크롬선이 길수록 저항이 크다. 뭐 이런 거 일단 알아두시고, 저항의 연결. 오늘 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요거 좀 94쪽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94쪽에 자, 니크롬선이 있고 전압계 병렬 연결했고 전류계는 직렬 연결했고, 그쵸? 그 다음에
요 빨간 애가 플러스 단자인데 요 플러스 단자 플러스 극에 연결했고 뭐 그런 거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자, 긴 니크롬선의 전류가 많이 흘러요? 짧은 니크롬선의 전류가 많이 흘러요? 전압이 똑같았을 때. 긴 니크롬선의 전류가 많이 흘러요? 짧은 니크롬선의 전류가 많이 흘러요? 짧은 니크롬선이요. 그러니까 얘가 저항이 작은 거예요. 그쵸? 네,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이 한 직선상에서 전압이 2배 이렇게 증가할수록 전류가 어떻게 돼? 많이 흐르죠?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 많이 흐른다 이런 거 알 수 있죠? 네. 전압이 2배, 3배 흐르면 전류도 2배, 3배 흐른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확인 문제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1번에서 3번 한번 풀어봐 주시고. 네, 전류계는 저항과 직렬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원래 회로가 있어. 원래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에 전류를 측정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사이를 이렇게 끊은 다음에 전류계를 여기다 설치해야 돼요. 전압계는 병렬 연결해야 됩니다. 병렬 연결. 전압계는 병렬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크게 하면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죠. 밀어주는 힘이 세니까. 전류에 대한 전압의 비를 저항이라고 한다. 뭐 말이 어렵죠? 근데 어려우면 식을 써보면 돼. V는 IR. 근데 저항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R은 뭐라고 해야 돼요? I분의 V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은 전류에 대한 전압의 비 맞아요. 이게 지금 전류가 얼마일 때 전압이 얼마나 흐르느냐 이런 의미지. 전류에 대한 전압의 비 맞습니다. 더 긴 니크롬선을 실험하면 전류의 세기가 크게 측정이 된다. 아니죠. 길어지면 니크롬선 길어지면 어떻게 돼? 저항이 어떻게 돼? 저항 증가해요. 저항 증가하면은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는 거죠. 알겠죠? 자, 이런 거 해봅시다. 자, 일단 물어보는 거 할까?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비례한다. 아니죠, 그쵸? 뭐 실험 데이터가 꼭 아니더라도 아니죠. 저항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자, 전압이 같을 때 보시면 돼. 전압이 같을 때 누가 전류가 조금 흘러? A가 많이 흘러요? B가 많이 흘러요? A요. 그럼 왜? 저항이 어때서? 저항이 더 작아서요. 저항이 작아서죠? 저항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맞네요. 답은 2번. 전류에 대한 전압의 B는 A와 B가 같다. 안 같아요. 안 같고 전류에 대한 전압의 B가 결국에 뭐냐면 V는 IR에서 R은 I분의 V이기 때문에 이게 저항이야. 저항 안 같아 지금. 전압이 같으면 모든 저항에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른다. 아니잖아. 저항의 크기가 다른데. 아니잖아요. 전류의 세기가 같으면 저항이 클수록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작다. 그거는 요거 보고 하셔야 돼요. 자, 봐봐요. 요 말 그대로 하셔야 되는데 전류의 세기가 같으면 전류는 이렇게지. 전류의 세기가 같으면
저항이 클수록 저항 큰 게 B입니다. 전압이 어때? 전압이 커지는 거예요. 요렇게 말로 써 있으면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데 일단 V는 IR 쓰시면 돼. V는 IR 써보면 전류가 같으면 얘가 같대요. 예, 같을 때 전압과 저항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죠. 예, 비례 관계죠. 저항 커지면 전압 커지는 거죠. 저항 커지면 전압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자, 저항의 연결은 조금만 이따 할 거고, 제일 어려워, 저항의 연결이. 일단은 여기 몇 번까지 풀어져 있죠? 7번까지 풀었어요. 7번까지. 아, 이거 회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네. 아, 어렵다. 하여튼 10번까지 해보십시오. 8번부터 10번까지 먼저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계속 해야 돼 이게. 전류계는 병렬 연결할 거야. 근데 요런 것도 병렬 연결, 요런 것도. 근데 1번이 잘못된 거는 플러스 단자가 쭉 따라가면 플러스 극에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단자가 쭉 따라가면 지금 마이너스 극에 연결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어서 틀린 거고, 요거는 직렬 연결한 거잖아. 이거는 직렬 연결하는 건 안 되고, 되죠. 미안해. 전류기가 저하고 직렬 연결이야. 맞아. 소리. 직렬 연결하는 게 전류계를 전류계는 직렬 연결해야 돼. 그쵸? 내가 잘못 썼구나. 여기 잘못 썼네. 미안해요. 전류계는 직렬 연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됐네요. 얘가 플러스 단자가 쭉 따라가시면 플러스 극에 연결돼 있고, 마이너스 단자 쭉 따라가면 마이너스 극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전압계는 병렬 연결해야 돼. 그러니까 3번처럼 하는데 요게 전압계면 전압계, V라고 써져 있으면 전압계거든요. 전압계는 병렬 연결해야 돼. 근데 이렇게 쭉 따라가면 플러스, 쭉 따라가면 마이너스. 전압계는 병렬 연결되어 있어야 돼.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게 전류계고, 그쵸? 요게 전압계고. 자, 그래서 실험을 했다 이거야. 실험을 했는데 전압을 높이면 전류도 많이 흘러요. 2번처럼.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도 많이 흘러. 왜냐하면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인데,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도 많이 흐릅니다.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건데 단위로는 옴이라는 걸 써요. 합니다. 저항은 요거랑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 모르면 이렇게 쓰는 거죠. V는 IR에서 R은 I분의 V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거니 이거? I가 뭐야? I가 전류죠. V는 전압. 아니죠? 지금 저항은 전압분의 전류가 아니라 뭐야? 전류분의 전압이죠? 이거를 식을 써서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V가 전류인데요? V가 전류 아니에요? V는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틀린 거 찾는 거잖아요.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야. 근데 지금 전압분의 전류라고 써져 있잖아. 이거 틀렸다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저항이고, 저항의 크기는 도선의 길이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저항이 짧으면은 더 저항이 작은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저항이 짧으면 긴 거보다 저항이 작은 거야. 왜냐면 짧으면은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면 땡이야. 근데 길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지나가기가 어렵지. 그래서 길이에는 비례해요.
그 다음에 요 말은 설명 안 했는데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 요게 뭔 얘기냐면 저항이 똑같은 길이인데 만약에 저항이 크다 이렇게 단면적이 넓다. 설명이 잘 들어봐. 단면적이 넓으면 여기를 지나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 뭐 밑에 있는 걸 지나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 이게 넓으면 지나가기 쉬운 거예요. 좁은 데를 지나가기가 더 어려운 거야. 그래서 단면적이 크면은 저항이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야 될 때 호수가 되게 얇은 호수로 지나가는 거랑 큰 호수로 지나가는 거랑 어느 게 쉬워요? 큰 호수 지나가는 게 쉬워요. 그러면 저항이 큰 호수 지나가는 게 작은 거야. 4번 보기도 중요한데 저항은 도선의 길이에는 비례를 해요. 그러니까 길면은 저항이 더 커져요. 길면. 근데 단면적에는 뭐라고? 단면적에는 반비례야. 이거 중요한데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야. 단면적이 크면은 더 잘 지나가. 지나가기 쉬워요. 단면적에는 반비례야. 길이와 단면적이 같다 하더라도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전기 저항도 달라질 수 있어요. 전기 잘 통하는 애가 있고 잘 안 통하는 애가 있고. 4번이 엄청 중요한데 자 다시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자 92쪽입니다. 92쪽. 은호는 요 앞쪽에 선생님 녹화한 거 보내줄 테니까 이거 엄마 카톡으로 보내줄게요. 알겠죠?